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페드의 공격적 긴축 우려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된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4% 상승한데 반해서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27%,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1.34% 하락하면서 마감되었습니다. 페드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축소 규모는 이전보다 많고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일 페드가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뒤처져 있다며 올해 기준금리를 3.5% 부근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일 공개된 3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대차 대조표 축소에 착수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또 오는 5월에 0.5% 금리 인상 단행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78.8%로 나타났고, 또 6월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55.8%, 75bp 인상할 가능성은 31.5%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페드 긴축 우려 속 미국 국채 금리는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해 2.7%까지 올라서면서 201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발표와 더불어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등에 주시하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주 미국 증시 15일 금요일은 굿 프라이데이로 휴장일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우선 12일 예정된 3월 CPI 발표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5월 3, 4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또 JP모건 체이스와 블랙록 등 은행을 시작으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어 시티그룹, 웰스파고, 모간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이 은행주들의 실적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으로 투자은행 활동이 크게 감소했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예치한 대손충당금 환입 이슈 역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향후 경기 회복세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한 기차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50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단일 공격에 의한 민간인 피해 규모로는 지난 2월 24일 개전 이후 최악의 참사 가운데 하나라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언급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포함하는 5차 대러시아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 모든 형태의 러시아 석탄의 EU 수입이 금지되며 VTB 은행을 비롯해 러시아의 주요 4개 은행과의 모든 거래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러시아 선적으로 등록된 선박의 EU 항구 입항이 금지되고 제트연료, 양자 컴퓨터, 첨단 반도체, 고성능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등의 러시아 수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시멘트, 고무제품, 목재, 비료, 해산물, 주류 등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제유가도 체크를 해보면요.
네, 이제 EU 러시아 제재 소식 등에 살짝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WTI 5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2.23달러 플러스 2.32% 상승하면서 98.26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뭐 이에 따라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좀 엑슨모빌, 쉐브론, 마라톤 오일, 체사피크 에너지 등 에너지 업체들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 다른 기술주들, 그리고 성장주들은 모두 다 좀 눌리는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던 장이었죠. 그래도 이제 보면 JP모건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금융주들은 좀 금리 인상 덕에 이렇게 또 계속 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기술 성장주, 반도체주에서도 역시나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대나 하락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우리나라 장은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우리나라 장에서도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은 카카오 네이버를 비롯한 이 성장주들의 흐름이 좀 부진했었죠. 좀 국채금리 인상 이슈에 있어서 약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에 따라 시장이 어렵다 보니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실적 장세에 돌입을 했는데요.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나라 주가 지수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 와중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섹터는 분명 있다라는 거기 때문인데요. 어렵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계속 매일매일 시장 체크하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따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서 주식 누나랑 같이 공부해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보내시고 우리 이따 또 만나서 같이 공부해요. 오늘 정도 화이팅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